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약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진행합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앞으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횡성군이 모든 횡성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충청북도가 추석 명절에 대비해 식품에 대한 불법 활동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섭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6일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4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는데요. 4차 추경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를 위해 약 7조 5천억 원의 4차 추경 전액을 국채를 발행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진보 성향의 A일보는 당정은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선별지급으로 변경된 배경과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여론조사 결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국민 지급이 40.5%, 선별지급이 36.1%로 전국민 지급 지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B일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건 시의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하고 대상자 선정 시 불공정 시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시일보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분명히 옳은 방향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형국은 대통령이 말한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이런 난맥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느닷없이 등장한 통신비 지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당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겠다고 대상을 더 늘렸는데요. 받는 사람 대다수는 크게 체감하지 못할 적은 액수지만 실제 지급된다면 통신비로만 1조 원에 가까운 세금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D일보 역시 2차 재난지원금은 전액 빚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공짜 돈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인심 쓰듯 생색낼 돈도 아니다. 어렵사리 빚을 내 마련한 우리의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피 같은 돈인 만큼 절대 허투루 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4차 추경을 편성하지만 한시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이든 맞춤형이든 방향을 정한 이상 전 국민 지급과 선별지급의 장단점을 본격적으로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겁니다. 이제 관건은 지급 시기입니다.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 집중하고 가능한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보완하는 것. 이것이 4차 추경을 추진하는 정부가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8월 중순 이후 크게 늘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까스로 100명대로 줄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일부 단체들이 개천절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몇몇 보수 우익 단체들이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건데요. 경찰에 따르면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7곳으로 4만 명 이상의 참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각 언론사들 의견 살펴봅니다. 우선 A일보는 이는 공동체의 안전을 철저히 무시하는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복절 집회 때처럼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같은 우회로를 찾아 집회가 강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원은 관련 단체들이 집회 금지를 처분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더라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의보는 이와 반대의 입장을 펼쳤는데요. 개천절 집회의 공권력 행사는 국민을 겁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정세균 총리의 말에 대해서도 이는 집회 참가를 예정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함이요, 모독이라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시일보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 현행법으로도 상식에 입각해 판단한다면 개천절 대규모 도심 집회는 금지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소중한 기본권이지만 이웃의 생명과 건강, 경제적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집계에 따르면 광복절 집회 관련 감염자는 현재까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군중이 밀집해 구호를 외치는 도심 집회는 대규모 감염의 온상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건데요. 시민들이 생업과 추석 귀성길도 포기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세에 불을 지피는 위험한 행동은 자제하는 게 옳아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소식입니다.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린이집 긴급보육의 현실을 살피며 보육교사의 안전도 지켜달라는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어린이 긴급보육 이용 시 이용 자격에 제한이 없다라는 점을 꼬집었는데요. 별도의 신청 양식도 없기에 일부 학부모들은 가정에서 돌봄이 가능한데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곤 한다며 어린이집에서 이용 자격 제한 없이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게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 교실에 적게는 6명, 많게는 20명이 넘는 영유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교실에서는 거리 두기가 절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린 연령의 영아들이기에 교실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 많은 영유아들의 동선을 일일이 알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보육교직원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말할 곳이 없다며 어린이집 긴급보육은 실시돼야 마땅하지만 이용 자격에 제한을 두고 까다로운 신청 양식을 두어 꼭 필요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14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6만 5천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국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약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진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가 큰 계층을 위주로 선별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11일 정부가 총 7조 8천억 원 규모로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7조 8천억 원 중 3조 2천억 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과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지급에도 1조 4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차 추경안 신속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펼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 거두어서 통신비 2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해서 그 1조 가까운 돈을 이렇게 그렇게 큰 의미 없이 쓰는 것 같습니다. 도덕적 해이, 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신속히 추경을 통과시켜야 추석 전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네, 지난 7일과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요. 첫날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다음 날 연설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일 이 대표는 연설에서 최근 몇 년간 있었던 같은 당 소속 공직자들의 성범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한편 재발 방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각종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내부 감찰과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지역 균형 발전, 성평등 문화 정착,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위한 대비 등 미래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이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다음 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같은 자리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를 자초한 것은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었다고 비난하며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워진 책임을 정부와 여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편 양당은 4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에는 합의하지만 쓰임새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 보러 밖에 나가는 것도 조금 꺼려지는데요. 강북구가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수유시장과 수유재래시장, 장미원 골목시장 등 강북구의 전통시장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배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수유전통시장과 수유재래시장을 포함한 수유시장은 놀장 앱을 이용해 시장 반경 2km까지 물건을 배송합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문할 수 있고 접수 2시간 이내에 상품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동네 시장 장보기를 검색하면 수유 재래시장과 장미원 골목시장의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유 재래시장은 서울시와 의정부시 전 지역으로 배달하고 장미원 골목시장은 미아동과 번동을 제외한 강북구 전역으로 배송합니다. 매번 다짐하면서도 참 지키기 어려운 게 바로 금연이죠. 마포구는 시민들의 금연을 위해 매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은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 인원 및 이수율 등 참여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부여합니다. 마포구 보건소는 지난해 기준 전년도 대비 110% 상승된 금연약 처방률을 보이며 2년 연속 금연치료 부문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마포구 보건소는 지난해 금연치료 실적이 타 기관보다 월등히 우수한 점을 인정받아 2019년도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마포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마포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비대면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연클리닉 전화상담, 금연 단계별 지지 메시지 전송, 드라이브스루 방식 활용,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 강화 물품 지급 등을 통해 흡연자들의 성공적인 금연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제21차 현장 행정의 날을 맞아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 취약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말 김상돈 의왕시장은 제21차 현장 행정의 날을 맞아 재난 취약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태풍 바비 북상에 맞춰 태풍 피해 방지에 그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이에 오전동 동아 루미츠 아파트 공사 현장과 부곡 도깨비 시장, 의왕 산업단지 공사 현장을 차례로 찾아 건설 공사장 타워 크레인과 시장 그늘막, 청사초롱 등 강풍 취약시설의 안전조치 사항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자연재해에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전 공직자들은 혹시 모를 피해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르면서 우울감과 무기력증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전시가 재난심리회복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시는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재난심리지원센터와
대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각 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대전심리지원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70명의 전문 인력이 재난심리회복 무료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전 시민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커머스 기업인 주식회사 쿠팡과 손잡고 광주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쿠팡은 최근 광주 평동 3차 산업단지에 17만 4,326제곱미터 대규모의 첨단 물류기지를 2023년까지 건립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광주시와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가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주 상생형 일자리 뉴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물센터의 건립으로 인해서 광주시를 중심으로 한 제조 공산품부터 농산물까지 저희가 직접 매입을 하게 되고, 이 제품들은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쿠팡의 고객들에게 놀라운 로켓 배송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서로 선순환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협약에 따라 쿠팡은 물류기지 운영에 있어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광주시는 쿠팡 물류기지 건립에 따른 행정 서비스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광주 평동 3차 산업단지에 들어설 쿠팡 물류기지 센터는 총 투자액만 2,240억 원이며 고용 창출 규모는 2,000개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독감 유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독감과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위해 강릉시가 그동안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무료로 실시하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합니다.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릉시는 집단 생활을 하는 중고등학생에게도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생애 처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생후 6개월 이상 만 8세 이하 어린이는 8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4주 간격으로 2회를 접종하고,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전에 2회 이상 접종력이 있는 경우엔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접종하면 됩니다. 임신부도 산모 수첩 등을 지참하면 9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과 마스크 착용 등 의료기관 이용 수칙을 지켜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하면 됩니다.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업들이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에 평창군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반려동물 관광 테마파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입찰을 통해 8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군유지 매입과 개발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완료하고 반려동물 사육과 연구를 위한 브리딩 센터를 우선 착공합니다. 또한 시설 건립 사업과 함께 상지대학교 및 전주기전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교육 수료 후 반려동물 관리사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관광 테마파크는 반려동물 생애 전반에 맞춤형 복지 케어를 목표로 관광 인프라 확충은 물론 의료복지와 사료용품 등 반려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횡성 군민들을 위해 횡성군이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집중호우로 인해 경제적 고통이 지속되는 횡성 군민을 위해 횡성군이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횡성군은 횡성군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와 유례 없이 이어지는 긴 장마에 군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횡성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최되지 못한 각종 행사, 체육대회, 축제 예산, 공무원 연수비 및 출장비 등 예산을 삭감하고, 뿐만 아니라 횡성군 의회 의원들 역시 의정활동 여비를 삭감해 21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는데요. 여기에 군 가용 예산 26억 원을 합쳐 총 47억 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횡성군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횡성군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30일부터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에 앞서 충청북도가 추석 명절에 대비해 식품에 대한 불법 활동을 단속하고 계도 활동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사용할 수 없는 원료식품 제조, 자가품질 검사 이행, 식품 첨가물 명칭 및 용도 표시 여부와 농림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입니다. 단속 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할 계획이나 중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계획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일 텐데요. 보령시가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자매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각 가정에 후원금과 학원 수강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자매 결혼식은 기업 및 단체, 학원이 동참하여 지역 공동육아 분위기 확산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결연에 따라 기업과 단체는 가정당 매월 10만 원씩 1년간 120만 원을, 학원은 1년간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4자녀 이상 가정을 선정해 자매 결연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3,200여만 원 상당의 후원과 학업 수강료를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신설국도 7호선 건설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양산 용당 교차로와 울산 오복 교차로 구간이 이달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웅상에서 무거 1 국도건설공사 중 양산 용당동에서 울산 울주군 웅촌명은 대대리까지 7km 구간의 공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 후 개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해소돼 주민의 교통 편의 향상과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도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천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오천 삼광시장 아케이드 건립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5일 오천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 현장과 오천 삼광시장 아케이드 공사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천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92억 원을 투입해 오천읍 일원의 하수관로 정비 및 배수 설비 공사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지하수, 하천 등의 오염 방지는 물론 수질 개선 효과와 하수 처리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오천 삼광시장 아케이드 건립 공사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선정을 통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천 진전리 일대에 올 연말까지 총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LPG 공급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갈평리 일대 등 향후 도시가스 미공급 자연 불악에 대해서도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현재 오천읍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통해 시민 생활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독립유공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고마운 분들이시죠. 이에 여수시가 올해 독립유공자를 추가 발굴해 독립유공자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수해드린 독립유공자는 고 김건문 지사로 1929년 여수 공립수산학교 재학 중 비밀결사단체인 독서회에서 활동을 하며 항일학생운동을 전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여수시는 국가유공자 483세대에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는 월남 참전자인 박삼순님의 자택을 방문해 직접 명패를 달아드리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인데요. 김제시 보건소가 노인 건강관리 사업인 경로당 건강 100세 체조를 운영합니다. 보도에 황인아 기자입니다.
김제시 보건소가 노인건강관리 사업인 경로당 건강백세체조 상반기 운영을 관내 140여 개 경로당에서 8일부터 실시합니다. 경로당 건강백세체조는 건강관리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에게 직접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자가건강관리 능력 배양과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 등 김제시 노령인구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체조 이외에도 사전의 기초검사 및 기초체력검사, 건강행태 설문지 등을 통해 노인성 우울증 예방 교육 등 건강증진 서비스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로당 건강백세체조 보급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최근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름다운 국내 여행지를 찾는 분들 많으시죠? 전라북도가 실시한 생태관광지 평가 결과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전북 장수군의 금강천물 뜬봉샘 생태관광지 강석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수군의 금강천물 뜬봉샘 생태관광지가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12개 시군평가 결과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자원 우수성과 시장성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을 전문평가단이 서면 및 현장 평가했으며 이번 결과에 따라 군은 내년 생태관광지 육성 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2단계 금강천물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과 함께 내년 육성 사업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이 주변 자연 생태와 잘 어우러진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힐링과 치유의 생태관광지로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전북 무주의 복숭아는 향기가 진하고 당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무주 복숭아가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홍콩 수출길에 오릅니다. 황인아 기자입니다. 전북 무주에서 경작 수확된 복숭아가 홍콩 수출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날 선적된 물량은 1,590kg으로 유통센터는 3kg 박스당 14,000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수출하는 복숭아는 무주의 지리적 특성상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복숭아의 향기가 진한 것이 특징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군은 복숭아 등 농산물 해외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표준물류비로 15%를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산 반딧불 복숭아는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아 국내외 복숭아 애호가들이 많이 찾고 있는 품종이라며 수출길에 오른 홍콩 외에도 해외 많은 나라들과 수출 계약을 성사시켜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대낮에 인가 옆에 돼지 한 마리가 출몰해 사람들을 위협해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4일 오후 4시쯤 경기도 양평읍 창대리에서 사나운 돼지 한 마리가 우리를 뛰쳐나와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양평소방서는 현장에 도착해 인가 옆에 있는 웅덩이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람이 보이면 위협을 하는 돼지를 발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돼지 주인의 요청으로 마취총을 이용해 마취 후 로프를 사용하여 포획했습니다. 이후 포획한 돼지는 주인에게 인계됐습니다. 의왕 청계휴게소 인근에서 달리던 15톤 재활용품 수집 트럭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불길이 이어져 오랫동안 차가 밀리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1시 46분께 경기 의왕시 청계동 의왕청계휴게소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화물차에 불이 나 일대 도로에서 교통혼잡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주행 중이던 15톤 재활용품 수집 트럭 엔진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운전자는 화재가 발생하자 차량을 긴급히 갓길에 주차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트럭이 전부 탔고 일대 통행이 제한돼 2시간 가까이 교통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30대와 인력 72명을 동원해 31분 만에 불길을 잡았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등산객이 늘어났는데요. 등산 중에 생기는 안전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불곡산 정상 부근에서 60대 여성이 10m 아래로 추락해 소방당국이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양주시 불곡산 임꺽정봉 계단에서 61살 여성 신모 씨가 1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친 심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나
거동이 불가해 구조대가 해기를 요청했습니다. 해기를 요청한 구조대는 심 씨를 산악용 들것에 결착해 소방헬기에 안전하게 인계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심 씨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추석이 다가오면서 벌초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국 316개 지역 농협에서 벌초 대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만큼은 부모님과 친지분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벌초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